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란 데이터를 불러와 수정, 가공한 후 분석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실제 다루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 형태입니다. 판다스 패키지는 1차원 배열인 시리즈 및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인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 데이터 분석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다스 패키지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즈란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1차원 배열이며 구조는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인덱스와 값은 1대1 대응 관계이며 이는 키와 값이 키 밸류 형태로 구성된 딕셔너리와 비슷합니다. 시리즈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 패키지를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키가 ABC, 밸류가 1, 2, 3인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고 pd.series 여기서 s는 대문자로 해주시고 우리가 만들었던 딕셔너리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시리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시리즈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타입 시리즈를 해보면 pandas.core.series라는 걸 통해서 시리즈 형태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인덱스와 밸류를 찾는 방법은 먼저 인덱스의 경우 series.index를 해주시면 이렇게 인덱스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밸류의 경우는 series.values를 해주시면 밸류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력되게 됩니다. 딕셔너리가 아닌 리스트를 통해서도 시리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A, B, C로 구성된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pd.series 그리고 앞에서 만든 리스트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리스트도 이렇게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리스트를 통해 시리즈를 만들 경우 인덱스는 정수형 위치 인덱스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덱스가 0, 1, 2가 되어 있죠. 만일 인덱스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pd.series를 통해서 시리즈를 만들고 앞서 입력한 리스트를 받아오죠. 인덱스 부분에 리스트 형태로 입력하고 싶은 리스트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시리즈 3을 확인해 보면 인덱스 부분이 우리가 입력한 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리즈도 리스트 혹은 튜플과 같이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원하는 원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키 부분에는 국가가 있고 밸류 부분에는 수도가 위치한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pd.series를 통해서 시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캐피탈이 이런 식의 시리즈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중 한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리즈를 입력하고 괄호를 해주신 다음에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하고 출력해보면 코리아의 값인 서울이 출력되게 됩니다. 즉 딕셔너리에서 키 값을 입력하면 이에 해당하는 값이 선택된 것처럼 시리즈에서는 인덱스 이름을 입력하면 이에 해당하는 값이 선택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인덱스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코리아와 타이완을 입력하게 되면 코리아와 타이완에 해당하는 값이 동시에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즈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통해서도 원하는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 그리고 0을 해주면 파이썬에서는 순서가 0번째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위치하는 코리아 부분의 값인 서울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0번째와 3번째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되겠죠. 0번째에 해당하는 서울, 그리고 1, 2, 3, 3번째에 해당하는 뉴델리가 출력됩니다. 리스트와 동일하게 슬라이싱 기능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캐피탈 0번째부터 3번째까지 하면은
0 이상 3 미만의 데이터가 출력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0, 1, 2, 3 미만이니까 코리아, 재팬, 차이나까지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즈는 4측 연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시리즈 1에는 1, 2, 3으로 구성된 시리즈 2에는 4, 5, 6으로 구성된 시리즈를 만들어주고 이를 확인해보면 시리즈 1은 1, 2, 3, 시리즈 2는 4, 5, 6이 있죠. 여기서 시리즈 1 더하기 시리즈 2를 해주게 되면 각각의 인덱스가 같은 값끼리 계산됩니다. 즉 인덱스가 0인 1과 4가 더해져서 5가 되고 인덱스가 1인 2와 5가 더해져서 7이 되고 마지막으로 인덱스가 2인 3과 6이 더해져서 9가 됩니다. 이런 식의 연산도 가능한데요. 시리즈 1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시리즈의 숫자를 연산하면 모든 원소에 연산이 적용됩니다. 즉 1, 2, 3 모든 값에 2가 곱해져서 2, 4, 6이라는 결과가 반환됩니다. 시리즈가 1차원 배열이었다면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입니다. 이는 흔히 엑셀에서 사용하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 형태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각 열은 시리즈 객체이며 이러한 시리즈들이 모여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법은 시리즈를 만드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먼저 판다스 패키지를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또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컬럼 1이 1, 2, 3, 컬럼 2가 4, 5, 6, 컬럼 3가 7, 8, 9인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 pd.data frame 그리고 여기서 d랑 f는 대문자를 해주셔야 되고 딕셔너리를 입력하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이고 타입을 확인해 보면 pandas.core.frame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팝업 창이 열리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길이가 같은, 즉 원소의 개수가 동일한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필요합니다. 이는 데이터 프레임이 여러 개의 시리즈를 모아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딕셔너리가 아니라 리스트를 통해서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리스트 중첩 형태로 1, 2, 3이라는 리스트, 4, 5, 6이라는 리스트, 7, 8, 9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양 끝을 대괄호로 감싸면 되겠죠. 만든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역시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경우 각각의 리스트가 그대로 행의 형태로 입력되게 됩니다. 반면 행 인덱스와 열 이름은 기본값인 위치 인덱스가 부여되게 됩니다. 만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행 인덱스와 열 이름을 직접 지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코드였죠. 그리고 인덱스 부분에 우리가 입력하고 싶은 인덱스를 입력하고 columns, 열 이름 부분에 우리가 입력하고 싶은 이름들을 리스트 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인덱스는 여기서 입력했던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 열 이름도 여기서 입력했던 car1, car2, car3가 입력됩니다. 또한 기존 데이터 프레임의 행 인덱스와 열 이름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df3.index를 해보면 원래 이걸 실행하면 인덱스가 출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리스트 형태로 어떠한 인덱스로 변경하라 라고 할 수 있고 입력한 다음에 실행해보면 실제로 행1, 행2, 행3이라는 인덱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칼럼 역시 동일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df3.columns를 하면 원래 열 이름이 출력되는데 그 부분을 리스트 형태로 통해서 열1, 열2, 열3으로 바꿔라 라는 거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 인덱스나 열 이름 중 원하는 부분만을 선택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df3.rename을 해주면 이름을 변경하라 라는 뜻인데 인덱스 부분에서 행 1을 첫 번째 행으로 변경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inplace true를 해주게 되면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행 인덱스 부분에 행 1이 첫 번째 행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열 이름 역시 df3.rename 이번엔 columns를 한 다음에 열 1을 첫 번째 열로 변경하라. 그리고 inplace true를 해주게 되면 df3에서 열 1이던 부분이 첫 번째 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과 열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하고 점 드랍을 해주시면 행이나 열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행 3을 해주게 되면 행 인덱스에서 행 3에 해당되는 부분이 삭제되고 행을 삭제할 때는 axis 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nplace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고 열 이름 역시 동일하게 df3.drop 열 3을 해준 다음에 열은 axis 1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실행한 다음에 df3를 확인해 보면 행 3과 열 3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행을 삭제할 때는 축 옵션으로 axis에다가 0을, 열을 삭제할 때는 axis 1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열과 행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을 하나만 선택할 때는 대괄호 안에 열 이름을 따옴표로 함께 입력하거나 도트 다음에 열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샘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cal1, cal2, cal3, cal4에 해당하는 키를 가진 딕셔너리를 먼저 만들고 pd.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덱스에는 이러한 값을 입력해 주게 되겠죠. 그러면 df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이 중 첫 번째 열인 cal1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df 대괄호 cal1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cal1에 해당하는 부분만 출력이 됩니다. 혹은 df.cal1을 해주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따옴표를 붙이지 않아도 결과가 출력됩니다. 그런데 열을 한 개만 선택할 경우 타입이 어떻게 되느냐? 타입 cal1을 해보면 시리즈 객체가 반환됩니다. 만일 하나의 열만 선택하는데 그게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하고 싶을 때는 이중 대괄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df 대괄호를 2개 치고 cal1을 해주게 되면 이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 형태거든요. 타입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pandas.core.frame 데이터 프레임, 즉 데이터 프레임 형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2개 이상의 열을 추출할 때는 대괄호 안에 열 이름을 리스트 형태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df가 이건데 여기서 cal1과 cal2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cal1, cal2를 이중 괄호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실행하면은 해당 부분에 열이 선택되게 되죠. 이번에는 원하는 행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행 데이터를 선택할 때 loc과 iloc 인덱서를 사용합니다. loc은 인덱스 이름을 기준으로 행을 선택할 때, iloc은 위치 인덱스를 기준으로 행을 선택할 때 사용됩니다. 먼저 첫 번째 행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oc 인덱스를 통해서 index1이라는 행 인덱스를 직접 입력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값이 출력됩니다. 혹은 df.iloc을 하고 0을 입력하게 되면 0번째 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력됩니다. 즉, 행 인덱스를 입력할 때는 loc, 위치 인덱스를 입력할 때는 iloc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열을 한 개만 선택할 때와 동일하게 행을 한 개만 선택할 때도 시리즈 객체가 반환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다 시리즈 객체인 건데 만약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하고 싶을 때는 아까와 동일하게 이중 대괄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df.loc을 한 다음에 이중 대괄호 index1을 해주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이 되죠. 여기도 동일하게 이중 대괄호 형태로 작성을 해주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인덱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슬라이싱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df.loc을 해준 다음에 index 1부터 index 3까지 선택해라 라고 하면은 index 1부터 3까지 선택이 되죠. 혹은 df.iloc을 통해서 0번째부터 2번째까지 반환해라 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의 값이 출력됩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를 살펴보면 인덱스 1의 위치 인덱스는 0이고 인덱스 3의 위치 인덱스는 2인데도 불구하고 락과 i락의 결과가 다릅니다. 이는 락의 경우 범위의 끝을 포함하는 반면 지금 인덱스 3가 포함되어서 나왔죠. 반면에 i락 같은 경우는 범위의 끝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i락을 사용했을 때는 인덱스 3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이를 요약하면 락은 인덱스 이름을 사용하고 범위의 끝이 포함되는 반면 i락은 위치 인덱스를 사용하고 범위의 끝이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행과 열을 동시에 입력하여서 원하는 원소를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을 사용할 경우는 dataframe.락 행 인덱스 열 이름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i락을 사용하실 경우는 dataframe.irak 행 위치 열 위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락 인덱서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행 인덱스와 열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은 인덱스 1의 car1에 해당하는 부분인 1이 출력됩니다.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행과 열 부분의 리스트 형태로 입력해 주면 되고 콤마를 기준으로 앞부분의 리스트가 행, 뒷부분의 리스트가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해 보면 인덱스 1, 인덱스 3 행 중에서 car1, car4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원소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덱스 1부터 인덱스 2까지 car1부터 car3까지 찾아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해당 범위에 맞는 데이터가 뽑힙니다. irak 인덱서를 이용해서도 행과 열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df.irak 0,0은 0번째 행, 0번째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를 실행하면 해당 값인 1이 반환됩니다. irak 역시 행과 열의 위치를 리스트 형태로 입력하면은 해당 부분의 원소가 선택되는데요. 0번째, 2번째 행, 0번째, 3번째 열이라는 뜻이겠죠. 이를 실행하면은 해당 부분의 데이터가 선택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싱 기법으로도 원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0번째부터 2번째 미만까지, 0번째부터 3번째 미만까지 열이 선택됩니다. 즉, 락 인덱스의 경우 범위의 끝이 포함되지만 irak 인덱스의 경우 범위의 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첫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일단 프로그램으로 불러오는 일입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아무런 분석도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판다스의 함수를 사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공한 데이터 프레임을 다양한 유형의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판다스에서 입출력이 가능한 파일 형태는 CSV, Excel, SQL, HTML, JSON, HDF5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파일 포맷인 CSV와 엑셀 파일을 읽고 쓰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 패키지를 불러오고 우리가 여기 주소에 있는 CSV 파일을 불러올 예정입니다. pd.read_csv를 해주시면은 함수 내 파일 경로의 CSV 파일을 불러온 후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합니다. 경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의 위치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실행하고 데이터 CSV 파일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식 수익률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터를 불러온 것과 반대로 파이썬의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to_csv 메서드가 사용됩니다. 지금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data_csv니까 .tocsv를 하고 저장하고 싶은 파일 이름 data.csv를 하면 해당 데이터 프레임이 data.csv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저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파이썬이 위치하고 있는 폴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탐색기로 열어보면 이렇게 CSV 파일이 저장돼 있죠. 이거를 확인해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CSV 파일로 제대로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법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read_excel을 해주신 다음에 엑셀 파일이 위치하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웹 주소
혹은 본인 PC에 엑셀 파일이 있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엑셀의 경우 CSV와 다른 게 여러 시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 시트 네임 부분을 입력하지 않으면은 가장 첫 번째 시트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내가 특정 시트의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시트 네임을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데이터 언더바 엑셀을 해보면 엑셀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들어오고 역시나 여기를 클릭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죠.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 파일로 저장할 때는 데이터 언더바 엑셀 .to 언더바 엑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싶은 이름 데이터 .xlsx를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은 해당 데이터 프레임이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폴더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저장돼 있죠. 실제로 열어보면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왔다면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데이터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먼저 데이터의 맨 위와 아래 중 일부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계략적으로 살펴볼 때는 헤드와 테일 메서드가 사용됩니다. 맨 위를 살펴볼 때는 데이터 프레임 .head 그리고 괄호에다가 n을 해주시면 되고 맨 아래를 살펴볼 때는 데이터 프레임 .tail n을 해주시면 됩니다. n의 정수를 입력하면 맨 위 혹은 아래에 n개 행을 보여주며 만약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값인 5개 행을 보여줍니다. 먼저 c본 패키지를 불러온 다음에 load dataset 함수를 이용해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df.head를 확인해보면 상위 5개의 행의 정보가 나타나고 df.tail을 해보면 하위 5개의 행 정보가 나타납니다.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할 때는 df.shape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튜플 형태로 891개 행 15개의 열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 정보는 df를 하고 뒤에다가 info 괄호를 열고 닫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클래스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레인지 인덱스 부분에 총 몇 개 행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891개 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부분에 토탈 15개의 열이 있다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 샵 부분에는 열 번호가 나타나 있고 컬럼에는 열 이름 not null count는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survived 같은 경우는 해당 열에 널이 아닌 값이 891개다. 즉 모든 값이 있다인 건데 age 같은 경우는 714개만 데이터가 있다니까 나머지 몇 개는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dtype은 데이터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성별의 고유한 개수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열을 선택하고 value counts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열에서 메일은 577개, 피메일은 314개 데이터가 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열을 기준으로도 메서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 열을 작성하신 다음에 똑같이 value count를 해보면은 메일의 survived가 0인 게 468개, 피메일의 survived가 1인 게 233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기가 약간 불편하거든요. 성별 부분도 정렬이 안 돼 있고 survived 부분도 정렬이 안 돼 있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개수가 아니라 비중 형태로 보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 보면은 먼저 value counts 부분에 normalize true를 해주게 되면 비율로 환산이 됩니다. 즉 메일의 0은 전체 중에 52%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끝에 sort 언더바 인덱스를 해주게 되면 인덱스를 정렬해 줍니다. 그래서 female 중에 0과 1, male 중에 0과 1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판다스의 메서드를 이용하면 각종 통계값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f survived 열을 선택하고 .min을 해주게 되면 해당 열의 평균이 계산됩니다. survived 열에서 0은 사망, 1은 생존을 의미하므로
평균인 0.38은 전체 사람 중에서 38%의 사람이 생존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거 역시 리스트 형태로 여러 열을 입력하고 메서드를 적용하면은 한 번에 두 개의 열의 평균이 계산됩니다. 서바이브드 열의 평균은 0.38, 에이지 열의 평균은 29.699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메서드가 있는데요. df fair 한 다음에 점 min을 하게 되면 최소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점 max를 하면 최대값이 구해지고 점 median을 하게 되면 중간값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이렇게 NaN으로 표시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NaN이 굉장히 많죠. NaN은 not number의 약자로서 결측치 혹은 누락값이며 데이터를 입력할 때 빠지거나 소실된 값입니다. 결측치가 많아지면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df.info를 해주시게 되면 not null을 통해서 널이 아닌 거의 개수를 구할 수 있었죠. 지금 덱 열을 보면은 널이 아닌 게 203개밖에 없습니다. 즉 891개의 데이터에서 203개를 뺀 688개만큼의 결측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측치를 찾는 방법에는 isNull과 notNull 메서드가 있는데요. isNull 같은 경우는 결측치면 true, 유효한 데이터면 false를 반환합니다. 반면 notNull 같은 경우는 유효한 데이터면 true, 결측치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지금 df.head를 해보면은 데크의 0번째, 2번째, 4번째가 null 데이터죠. 그래서 df.head를 해주시고 is null을 해보면 여기가 null이었으니까 true라고 반환됩니다. 반면에 null이 아니었던 부분은 false라고 반환이 되죠. not null을 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head를 하고 not null을 하면 해당 부분은 null이었으니까 false가 반환되고 나머지 부분은 값이 있었으니까 true가 반환됩니다. 결측치를 다루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결측치가 있는 행이나 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df.drop na를 해주시면 na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891개이던 행이 18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drop na 메서드를 사용하면 결측치가 있는 부분의 모든 행을 삭제해버립니다. 만약 특정 열에만 결측치가 있을 경우 행을 삭제할 때는 df.drop na를 해주시고 subset 부분에 기준이 되는 열을 리스트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 방향으로 동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axis 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ge 열에서 na가 있는 부분만 삭제되기 때문에 행이 714개가 남게 됩니다. 즉 이렇게 덱 부분에는 na가 있어도 이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오직 age 열을 기준으로만 판단해서 null 값이 있으면은 해당 행을 삭제해 줍니다. 이번에는 결측치가 있는 열을 삭제하는 법은 df drop na를 해주시고 axis를 열 방향을 의미하는 1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열이 15개였는데 지금 4개의 열이 na가 있기 때문에 날라가서 11개 열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df.info를 해보면 에이즈 열이나 임발크드 열 그리고 임발크 타운 열 같은 경우는 널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하면 삭제되고 덱 열이 지금 널 값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결측치가 몇 개 이상 갖는 열을 삭제하는 기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일하게 하는데 스래시 부분에 기준을 입력하면 됩니다. 즉 열 중에 널 값이 300개 이상인 열을 삭제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15개 열 중에서 덱 열만 날아가고 14개의 열이 남게 됩니다. 결측치가 있는 경우 데이터를 삭제해버리면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어서 편향되어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에 결측이 있을 경우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특정 값으로 변경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age열의 결측치는 나머지 승객의 평균 나이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f2는 df.copy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해 주도록 하고 df2.head 그리고 6을 하면은 상위 6개 행의 정보가 나타나겠죠. 여기 확인해 보시면 맨 끝 행의 데이터가 nan, 즉 널 값이죠. 이 부분을 age열의 평균으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ean age는 df2 age 열을 선택한 다음에 mean을 하면 age열의 평균이 계산되겠죠. 이걸 확인해 보면 29.699가 평균인 거고 df2 age열 fill na를 하면은 na를 채워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값으로? mean age 값으로. 그리고 inplace true를 통해서 원본 객체를 변경하면 되겠죠. 실행을 한 다음에 df2 age열 head 6을 해보시면 원래 이 부분이 아까 널 값이었잖아요. 그런데 평균 나이에 해당하는 29.69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이웃하고 있는 데이터끼리는 유사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시계열 데이터는 더욱 그러하겠죠. 이 경우 결측치를 바로 앞이나 뒤의 값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입력하면 df2에 dec ffill이라는 열을 만들고 그게 뭐냐? df2에 dec 열을 선택한 다음에 fill na 그리고 메서드에다가 ffill을 해주시게 되면 결측치가 있는 경우 위의 행 중 결측치가 나타나기 전의 값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걸 실행해보고 dec bfill열에는 메서드에다가 bfill을 입력해줍니다. bfill은 뭐냐? 결측치가 있는 아래의 행 중 결측치가 아닌 첫 번째 값으로 바꿔주라는 뜻입니다. 이걸 실행하고 df2에서 dec 열, dec ffill열, dec bfill열을 선택한 다음에 상위 12개의 행을 뽑아보면 여기 dec 열이 원래의 값이었죠. 그런데 fill na에서 ffill을 적용하면은 처음은 위에 아무런 값이 없으니까 널 값이 나오는데 이 부분 원래는 널 값이었지만 ffill을 적용하면은 바로 위에 행 값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c라는 값으로 대체되고 여기도 c라는 값으로 대체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위의 값이 e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e가 대체되게 됩니다. 반대로 bfill은 밑에서부터 채우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nan이니까 바로 밑에 행 값은 g죠. 그래서 bfill 부분에는 g가 채워지고 g로 쭉 채워지다가 이 부분은 바로 밑이 e니까 여기가 e로 채워지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변경하거나 정렬하고 재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본 패키지를 불러오고 이번엔 mpg 데이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인덱스가 지금 0, 1, 2 이런 식으로 위치 인덱스 형태로 입력이 돼 있죠. 먼저 이 인덱스를 자동차 이름인 name 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df.set index를 해주고 인덱스로 설정하고 싶은 열 이름 name inplace true를 해주시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인덱스가 name 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덱스를 보면 순서대로 정렬이 안 돼 있죠. 이런 인덱스를 순서대로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sort index inplace true를 해주시면 인덱스 부분이 A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ascending에다가 false를 해주시면 됩니다. ascending이 오름차순이니까 false는 내림차순을 의미하는 거겠죠. 실행을 하고 확인해 보면은 V부터 알파벳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를 재설정해 보겠습니다. df.reset index 하고 inplace true를 해주시면 인덱스가 다시 재설정되고 여기 있던 인덱스가 name 열로 넘어가게 됩니다. 필터링이란 시리즈 혹은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만 추출하는 것으로서 엑셀의 필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필터링에는 크게 불리언 인덱싱과 isIn 메서드가 사용됩니다. 먼저 불리언 인덱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시리즈 객체에 조건을 입력하면 각 원소에 대해서 참 혹은 거짓을 판별해서 true, false로 이루어진 시리즈가 반환됩니다. 그 후 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겠죠. MPG 데이터에는 cylinders,라는 열이 있는데 이건 자동차의 실린더 개수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고유값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열을 입력하고 .unique를 하면은 고유한 값만 반환합니다. 확인을 해보면은 46853에 해당하는 실린더가 있죠. 이 중 실린더가 4인 조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을 선택하고 equal 4를 입력하면 실린더가 4인 부분이 true로 반환되겠죠. 그래서 이걸 filter 불은 괄호 열고 닫고 해줘서 조건에 해당하는 시리즈를 만들어주고 이제 해당 불리언 시리즈를 데이터 프레임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log filter 불 그리고 콤마를 해주면 모든 열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해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실린더가 4에 해당하는 행만 선택되게 됩니다. 조건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실린더 개수가 4개고 마력이 100 이상인 데이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중 조건을 입력할 수 있겠죠. df 실린더 열이 4고 and 그리고 df 홀스파워 열이 100 이상인 조건을 입력하면 이게 불리언 시리즈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df.log을 통해서 불리언 시리즈를 넣고 우리가 보고 싶은 열만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입력하게 되면 실린더가 4 그리고 홀스파워가 100 이상인 데이터만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네임이 포드 매버릭, 포드 머스탱, 쉐보레 임팔라인 데이터를 선택하려면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입력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df 네임이 포드 매버릭 or df 네임이 포드 머스탱 or df 네임이 쉐보레 이렇게 3개 조건을 모두 입력해 준 다음에 df log filter 불 3를 해주면 차 이름이 이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코드도 너무 길어지고 여기 df name이라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러한 경우 isIn 메서드를 사용하면 특정 값을 가진 행을 추출할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훨씬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dfname 열을 선택해 준 다음에 isIn 괄호를 열고 리스트 부분에다가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을 넣으면 됩니다. 포드 매버릭, 포드 머스탱, 쉐보레 임팔라를 하면은 네임열에 해당 이름이 포함된 부분만 true로 반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dflog filter isIn을 해주면 동일한 결과가 반환되는데 앞에서 입력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열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PG 데이터셋을 확인해 보면 여기서 MPG는 연비 그리고 weight는 무게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MPG 나누기 WT를 해주게 되면 무게 대비 연비를 나타내게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레이쇼 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리즈끼리는 연산이 가능하다고 살펴봤었죠. 그걸 이용해서 df mpg 나누기 df weight를 해주게 되면 시리즈끼리 연산돼서 이러한 결과가 반환되죠. 여기다가 100을 곱해준 다음에 그거를 df ratio라는 열에다가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맨 끝에 ratio 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정 열의 조건을 기반으로 새로운 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문 함수가 사용되는데요. 조건문 함수는 특정 조건을 만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부여하며 대표적으로 numpy 패키지의 where 함수가 사용됩니다.
먼저 이런 예제를 살펴볼게요. numPy를 불러오고 pd.시리즈를 통해서 시리즈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mp.where에다가 num이 0보다 이상이냐를 입력하면은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부분이 출력됩니다. 2, 3이니까 0, 1, 2, 3이 이 부분이죠. 1과 2는 0보다 크니까 해당 부분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수, 음수를 입력하면 해당 조건이 만족하는 부분에는 양수라는 값을 입력하고 그게 아니면 음수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약간 if 함수와 비슷하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2와 -1은 음수니까 해당 부분이 음수로 나타나고 1과 2는 양수니까 양수로 나타냅니다. 이를 응용해서 홀스파워가 100 미만, 100 이상, 200 이상인지를 구분하는 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where를 해주고 df 홀스파워의 열이 100 미만이면 100 미만이란 글자를 입력해라. 그리고 다시 mp-where를 통해서 홀스파워가 100 이상이고 홀스파워가 200 미만이면 100 이상이라고 입력해라. 그리고 또 mp-where를 입력해서 홀스파워가 200 이상이면 200 이상이라고 입력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기타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약간 엑셀에서 if 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거를 실행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여기 홀스파워에 따라 글자가 입력되죠. 그래서 홀스파워가 71은 100 미만이라고 나오고 홀스파워가 125면 100 이상이라고 나오고 홀스파워가 없으면은 기타라고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홀스파워가 215면 200 이상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홀스파워, 열을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